메트로 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4일 서희초 교사 49제 추모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공교육을 정성화시키겠다는 선생님들의 열망이 집회 현장으로 이어졌죠. 공교육 멈춤 그리고 회복을 위한 과제, 오늘 두 교원단체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재석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의 송욱진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장 송욱진입니다. 두 분도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현재는 이 노조의 이제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만 9월 4일 비가 내리는데도 비를 맞으면서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함께 애도의 물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저희는 지켜봤습니다. 정재석 위원장님, 우리 전라북도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함께 하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예. 저는 그 비를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 앞은 약 500명 정도 수용하는 규모인데 1,500명 정도 선생님들이 검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요. 서희초 선생님을 추모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서희초 선생님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징적인 인물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교단에서 겪었던 어떤 아픔이랄까, 안타까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의 목소리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희초 교사 선생님의 사망 소식 이후에 49제 기간 동안에도 몇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에 우리 군산 선생님 이야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까, 여기서 멈춰야 될 텐데라는, 선생님도 한 생명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셨을까? 이건 최소한 막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군산 동백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뭐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앞에서 제가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같은 어떤 맥락에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 또 다른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들인지, 정재승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저는 업무 스트레스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업무 과다. 예, 고인이 맡았던 업무가 생활, 돌봄, 방과 후, 정보, 체험학습, 그리고 친목회까지 맡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이고 도서벽지 학교이기 때문에 3학급밖에 없는 규모거든요. 예. 3명의 교사 중에서 유독 더 많은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열심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슈가 되는 차세대 나이스, 에듀테크가 포함된 정보 업무, 노란버스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 체험학습, 이 업무들은 다 전부 고인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예. 선생님들 가르치는 일 이외에도 행정 업무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요즘 현실인데, 지금 해당 학교 측은 사실이 아니다, 과다한 업무 원인 의심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돼야 될 텐데, 송욱진 지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혹시 두 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교사 경험을 가지신 분들로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서희초 교사와 같은 학부모의 어떤 갑질, 부당한 행위,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학교 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사와 또 직장 내 관계 속에서의 괴롭힘, 어려움, 또 업무 과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게 더 많다, 뭐 적다를 떠나서 그 어려움에 처한 요소들을 조금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욱진 부장님. 예. 며칠 전에는 학생이 선생님을 학교 교실에서 때려서 실신해서 다시 이제 출근은 하게 됩니다만, 그 선생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출근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왜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험 속에서 또 다양한 선생님들의 민원을 접하시는 교사노조 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떤 또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선생님들이 서희초 선생님을 공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저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아, 교권 그렇습니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구조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교직 내부에서는 좀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교육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학부모 민원을 전담하거나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문제 행동 학생이 있을 때 즉각 교장실로 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게 역할인 거죠. 그런데 승진제 폐단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교장 선생님이 과연 전국에 몇 명이 있을까? 그러니까 승진제 폐단이라는 건 내가 관할하고 있는 내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승진에 있어서 감점을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우려이신 건가요? 교장 선생님한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 선생님들은 보통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한다는 관점을 보기 때문에 예. 자기 학급의 일은 교장 선생님께 부탁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전하면서 방송하면서 가장 학교 현장 얘기하면서 많이 하는 표현이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뭐 휴교를 한다. 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도대체 학교장 말 그대로 장이잖아요. 그 회사에는 또 사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는 방송국에는 총국장이 있는 것처럼 그 학교장의 재량이라는 표현도 그 어원의 어떤 개념 정의도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학교장이 잘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막을 수도 있었고 학교장이 이걸 좀 방치하면 이 사건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근데 학교장이 그러면 이런 이제 재량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좋은 학교장을 만나면 그건 내 복이고 그렇지 못한 학교장을 만나면 이건 내가 불운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본인이 잘한다고 하거나 선생님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잘 교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잘하는 분들은 개인기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잘하시는 거죠. 제도와 시스템으로 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 외국의 교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가정통신문까지 스스로 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학교장에 관련된 재량을 좀 더 체계화하겠다는 게 이제 이번에 서희주 교사 이후에 법 개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집회하실 경험이 많지 않으시죠?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집회 현장으로 나오셨는데 과연 9월 4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이게 평일 학교에 가는 출근해야 되는 날, 우리 학생들은 수업을 받아야 되는 이 평일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집회에 참여할까? 그 사전부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교육부의 방침이 나오고 또 교육청마다 자치 교육감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전북의 상황 속에서 전국과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병가, 연가, 지부장님은 상근이시니까 뭐 그냥 가셨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올라가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몸만 아파서 병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병가를 낸 교사들도 많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정재승 위원장님. 저는 교육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한 선생님들을 징계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두려움을 딛고 선생님들은 자기가 징계받는 것보다 지금 살기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거리로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단 말이죠.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문제가 폭발은 시작됐습니다만 5년 동안의 전국의 교사분들의 사망 숫자는 100여 분이 넘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100여 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100명이 넘습니다. 네. 우리 지역만 해도 6분이나 계셨고 그 사이에 벌써 몇 분이 지금 더 돌아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전부터 이런 관련된 목소리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이렇게 언론이 주목을 못한 겁니까? 사실 이 서희초 교사의 사건 속에서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 속에서 6개월 전에 비정규직 교사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절규를 외친 아버지의 목소리가 뉴스를 통해 전파가 돼서 그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정재승 위원장님.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호원초 사건을 기억하듯이 2명의 교사가 6개월 만에 연달아 죽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추락사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고요. 예. 대부분 개인사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가 가장 편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나 그리고 또 학교는 좀 폐쇄적인 분위기라 항상
누군가가 자살하고 그러면 쉬쉬합니다. 그리고 예. 그냥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일단 교권 침해되면 이 담당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받은 선생님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전에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야. 그러면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오롯이 혼자 담당을 해야 되고요. 동료 교사도 있고 선배 교사도 있고 어쨌든 학교장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피소가 되면 주변 동료 직원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정말 때린 건 아닐까? 정말 정서학대를 하는 건 아닐까? 같은 교사인데도. 왜냐하면 그 학교 교실 현장은 담임 교사 그 학생들만 알기 그렇죠. 때문에 그 주변 선생님들이 알 길이 없는 거죠. 초등 경우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교원노조인 이 정교조나 교사노조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 출근하시면서 많은 우리 도민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계시면서 학부모인 분도 계시고 또 선생님인 분도 계시겠습니다. 또 교직원 여러 많은 분들께서 들으실 텐데 악성 학부모의 민원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부입니다만 그 일부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우가 악성일지 또 얼마나 이 가슴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정재석 위원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멍이 들어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대부분 학부모가 걸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단 학부모가 신고한 사람은 무조건 담임교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임교사한테 전화해서 네가 신고했지, 너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예. 그런 협박이 1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면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로 보복이 두려워서 또 아동학대 신고를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니 이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저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던데 그런 말씀이십니까?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도 아주 소중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초중등 교육법에도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점이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도 인권 보호받아야 돼. 선생님들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교권 보호받아야 돼. 어떤 이런 입장이지 이게 이분법의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서로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에 어떤 균형이 깨져버린 게 아니었나? 이런 이제 말씀들, 그런 지적들도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권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요. 이 부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개정 고시안 마련에 나섰고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정재석 위원장님.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정할 부분은 분명히 개정할 부분이라고 하는데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학교폭력하고 똑같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생겼을 때 기재를 했을 때 굉장한 소송전이 이루어졌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교권 침해 기록도 역시 예. 소송전으로 비화할까봐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 소송전으로 가면 감당해야 될 선생님의 일이 더 많아진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개인이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거죠. 결국은 이것 또한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죠. 근데 개인이 아닌 어떤 위원회가 이 소송을 맡아서 대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그렇죠. 전부 교육청이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주장을 항상 하는데 예. 개인 민사소송 이런 것은 결국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결국 개인이 맡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법에도 나름대로 현실에서의 허점이 또 만들어지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이 부분은 개정안에 담은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뭐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 사안을 많이 다루다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 선생님들 모든 어느 직장이나 다 이게 이제
예전에만큼은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속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단합의 장, 또 화합의 장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고통의 소리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좀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좀 뭐 보호해주면 어떨까? 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어떠세요? 현실적으로 제가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좋은 학부모님들이 더 많으시고요.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몇몇의 사례 속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잠재적 사표를 들고 다닌다라는 정재석 위원장님의 과거 저희 하멘커 취재 인터뷰에서 설마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밖에서 보면 정말 안정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서희철 교사 사건 이후로 좀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학교 내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실제로 20대 선생님들과 30대 초반 선생님들은 이직을 실행을 합니다. 아, 그만두시는군요. 네, 30대 후반부터는 이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고 사직을 한 상태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마음속의 사직이고요. 저는 이제 뭐 징계를 내리고 사건이 교권 침해가 발생한 후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좀 마음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센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마음 치료, 교권 치유센터를 통해서 선생님들 마음 치료가 필요하고 아이들도 좀 마음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예. 그것이 사전에 좀 예방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송옥준 지부장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전교조 전북지부의 송욱진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